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아스날이 리버풀을 홈으로 초대했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엄청난 기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스날 역시 1월을 거치면서 반전 흐름을 맞이한 상황이라 오늘 경기 역시 엄청 기대되는 경기였죠. 오늘 경기에선 뭐가 중요했는지 선발 라인업 짚어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스날은 4-3-3 기반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백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고, 한 가지 특이점은 제주스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하베르츠가 톱으로 올라가고 조르지뉴가 출전했다는 것이죠. 선발 라인업의 변동이 경기 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중요했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던 어린 우풀백 브래들리가 부친상으로 명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왼쪽 풀백 로버트슨이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고메즈를 사용하는 클롭 감독입니다. 그리고 누네즈 대신에 학포를 기용하면서 선발 명단의 변화를 가져가 본 클롭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체 명단에 티아고 알칸타라가 포함된 것도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스날은 역시 홈에서도 본인들이 해왔던 축구로 경기를 뜨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톱 자리에 하베르츠가 압박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선수는 이에 맞춰 전방 압박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리버풀 후방 라인의 킥 퀄리티입니다. 반다이크, 아놀드, 코나테, 심지어 골키퍼인 알리송까지 모두 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전방 압박할 때 한 번에 롱킥을 얻어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대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죠. 경기 초반 기선제압은 아스날이 성공합니다. 라야의 던지기로 시작된 공을 마르티넬리가 받으며 코나테를 속도로 이겨냅니다. 볼을 달고 뛰는데도 속도가 엄청난 마르티넬리입니다. 이 공을 끌고 가면서 사카에게 공을 넣어주지만 사카가 두껍게 맞추지 않고 얇게 맞추면서 공의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은 밖으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의 마르티넬리 역시 리버풀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리버풀도 자신들의 대형이 위쪽에 있을 땐 전방 압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들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스날은 유기적인 움직임과 패스로 리버풀의 압박을 단번에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마갈량이스, 조르지뉴, 하베르츠, 진첸코의 4자 패스로 빠르게 탈압박하는 아스날입니다. 특히 원톱인 하베르츠가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주며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반다이크와 코나테 사이로 들어갑니다. 코나테는 마르티넬리까지 신경 써야 했고 반다이크는 외대고르를 냅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베르츠는 센터백 2명 중 누가 잡아도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아스날의 다이렉트 패스겠죠. 진첸코가 외대고르에게 외대고르가 잡지 않고 하베르츠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패스가 더 좋았던 이유는 하베르츠가 달리는 흐름을 살릴 수 있게 만든 패스였기 때문이죠. 하베르츠가 이 공을 오른발로 슈팅하지만 조금 정면으로 흐르면서 알리송이 세이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이 공교롭게 도 사카에게 떨어지면서 사카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경기는 1-0으로 아스날이 앞서갑니다. 이 득점에선 하베르츠의 움직임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리버풀은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후방에서 공을 돌리며 차분히 전개해봅니다. 원래 리버풀은 아놀드가 나왔을 때는 아놀드를 중앙에 개입시켜주면서 3위 빌드업을 수행했습니다. 더블 피벗은 메갈리스터와 아놀드였죠.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빌드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놀드가 클래식하게 오른쪽으로 넓게 벌려주고 조고메즈가 피벗 역할을 했습니다. 센터백은 알리송을 기준으로 좌우로 벌렸습니다. 이 빌드업은 디아즈와 존스가 한 번씩 내려와주지 않으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왼쪽 측면으로 전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빌드업이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쪽에 선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도 당연히 따라 몰릴 겁니다. 그때 반대 전환만 잘 되면 디아즈에게 아이솔레이션 찬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리버풀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그게 주 무기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오늘 전반전의 리버풀은 그게 어려웠는데 그 원인은 아스날의 데클란 라이스였습니다. 패스기를 보는 시야나 패스에 대한 예측력도 좋고 커팅이나 태클이 들어가는 판단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방 쪽도 중원 쪽도 계획대로 잘 되던 아스날이 후방 쪽에서 아주 큰 문제를 겪습니다. 골킥으로부터 시작된 리버풀의 공격입니다. 디아스도 아까 하베르츠가 그랬던 것처럼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흐라웬베르가 이 공을 툭 찍어서 패스를 넣어줍니다. 디아즈가 이 공을 완벽하게 터치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리바가 완전히 어깨를 뺏었고 이 공격은 막히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살리바는 라야가 와서 잡아주길 기다렸고 라야는 살리바가 차내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은 완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 굴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 속에서 살리바는 디아즈를 완벽히 스크린하지 못했습니다. 디아즈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학포 쪽으로 공을 내주려고 공을 넘어지며 건드려봅니다. 이 공이 마갈량이스의 손에 맞으며 아스날의 골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스날 수비진끼리의 소통 부재로 인한 실점이었죠. 그리고 디아즈의 집중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1대1이 되고 이 상태로 전반을 마치는 양팀입니다. 후반전엔 양팀이 스쿼드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스날은 진첸코가 빠지고 그 자리에 키비오르가 들어갑니다. 왼발잡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아스날은 어떻게 보면 4명의 센터백으로 폭백이 구성되었습니다. 추후에 나온 소식으로는 진첸코가 몸에 무리를 느꼈다고 합니다. 리버풀은 아놀드를 올려 쓴 것은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일단 클롭은 아놀드를 빼고 왼쪽에 로버트슨을 교체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고메즈를 오른쪽으로 보냈죠. 흐라벤베르를 빼고 엘리엇을 투입하고 학포를 빼고 누네즈를 투입했습니다. 디아즈, 누네즈, 조타는 셋이 얼마든지 자리를 바꿔가며 플레이할 수 있기에 수비진의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살라가 없는 동안 저 3톱으로 재미를 봤던 리버풀이죠. 그리고 오늘 하베르츠가 아스날에게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역습 상황입니다. 공이 앞쪽에서 바운드 되는데 손과 등으로 코나테의 접근을 막으면서 코나테 쪽으로 무게중심을 밀어버립니다. 결국 하베르츠를 이겨내지 못한 코나테는 하베르츠를 넘어뜨리며 경고를 받습니다. 센터백 라인에게 경고를 주면서 소극적인 수비를 강제합니다. 게다가 이 카드는 스노우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원톱에 출전한 하베르츠는 일반적인 원톱과 달리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줍니다. 외대고루와 거의 비슷한 라인까지 내려와주죠. 하베르츠가 특이한 위치를 잡다 보니 리버풀 선수들의 왼마킹이 자꾸 애매해집니다. 센터백이 나가기도 애매하고 미드필더가 잡기도 조금 애매한 위치죠. 게다가 조르지뉴가 라이스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라이스와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한 명씩 센터백의 공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조르지뉴는 굳이 무리하지 않고 패스 길이 보이면 군더더기 없이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르티넬리가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하고 마갈량이스가 이에 응해줍니다. 가브리엘끼리 눈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 공이 떨어지면서 좀 애매한 공간으로 왔는데 골키퍼인 알리송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이 마르티넬리에게 왔고 빈 골대에 마무리를 하며 2대1을 만드는 아스날입니다. 느린 그림을 다시 보면 마르티넬리가 반다이크를 어깨로 밀었고 반다이크가 중심이 흔들리며 알리송 쪽으로 몸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알리송이 스윙을 하려는 경로에 반다이크의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니킥의 형태로 공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제대로 맞지 못하면서 마르티넬리에게 떨어지게 된 거죠. 골키퍼와 수비 사이에 소통 미스도 있었겠지만 마르티넬리의 끝까지 해주는 어깨 싸움도 지분이 있었던 겁니다. 리버풀은 한 골을 더 따라잡기 위해 리스크는 늘어나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 시작합니다. 좌풀백 로버트슨을 한 칸, 우풀백 고메즈를 2칸 정도 올려놓고 수비부터 2, 3, 5의 형태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에 따라 로버트슨이 더 넓게 벌리기도 하면서 공격에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되는 리버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메이션 변화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풀백을 이용한 공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로버트슨이 풀핏이 아닌 것도 있고 브래들리가 있다가 없으니 풀백의 에너지 레벨 차이가 더 체감이 되었죠.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습 상황에서 하베르츠가 공을 잡게 되는데 엘리엇과 코나테 사이에서 드리블을 하게 됩니다. 엘리엇을 힘으로 버텨내며 하베르츠가 보름반을 시작합니다. 이젠 자신이 경고를 만들어줬던 코나테와의 싸움이었죠. 여기서 코나테는 하베르츠의 유망한 역습 기회를 몸으로 끊습니다. 그 결과 경고 카드를 한 장 더 받게 되고 이는 퇴장으로 이어집니다. 코나테와의 싸움에서 완승하는 하베르츠입니다. 그렇게 경기는 추가 시간이 되고 교체 투입된 트로사르가 원맨쇼를 시작합니다. 트로사르가 측면에서 사실상 죽은 공간에서 공을 잡게 되죠. 이때 디아즈 쪽으로 중심을 한번 틀었습니다. 디아즈가 다가오는 액션을 취하자 또 엘리엇 쪽으로 살짝 쳐둡니다. 이때 엘리엇이 발을 넣으며 접근하는데 트로사르는 이 타이밍을 노려서 공만 먼저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몸은 빨간색 화살표의 경로로 슬쩍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을 가지고 앞으로 가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트로사르의 순간적인 재치가 좋은 장면을 만듭니다. 트로사르는 넓은 공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아스날 선수들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컷백을 내줄 만한 각도가 나오지 않았고 계속 끌고 갑니다. 이 공을 트로사르가 왼발로 슈팅을 하는데 처음 슈팅의 궤적은 긴가민가한 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다이크가 이걸 막으려고 발을 뻗는 과정에서 굴절되며 알리송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아스날이 3대1로 앞서게 되었고 경기는 그대로 3대1로 종료됩니다. 오늘 아르테타는 1옵션 스트라이커 제주스가 빠졌음에도 하베르츠가 계속 움직이도록 지시하면서 리버풀 수비진의 혼란을 만들었죠. 외대고르와 라이스는 원래 잘하니까 걱정이 없었는데 조르지뉴가 오늘 중원에서 제목을 잘해준 것도 컸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아놀드를 클래식한 풀백처럼 사용했지만 그게 효과적이지 못했고 살라가 없는 와중에 소보슬라이까지 못 나오면서 강력한 오른쪽 라인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흐라벤베르가 소보슬라이와는 다르게 우짤라 자리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오른쪽 비대칭 전술이 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스날이 좋은 경기를 가져가며 다시 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리버풀은 오늘 패배로 2경기가 적은 맨시티가 2연승을 한다면 리그 1위 자리를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혼란으로 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선두권 싸움, 과연 리그 우승 트로피는 누구의 품에 안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